맥형TV 멤버십 회원이 되시려면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자영업자와 소통이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맥형 아카데미에 지금 바로 가입해주세요. 네, 맥형입니다, 여러분. 어제 팟빵의 상식의 시대라는 채널을 운영하시는 MC분의 초대로 맥형이 즐겁게 녹음을 한번 하고 왔는데요. 두 MC들이 창업 계획서를 저희한테 보여주고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는 건데, 이게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고민하는 것과 너무 똑같은 거, 그리고 대부분 실수하는 부분과 똑같은 것들을 이렇게 창업 계획서로 가지고 오셔서 이거 영상으로 만들어서 분석을 해드리면 많은 창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제가 어제 그 현장에서 나름대로 녹음을 통해서 분석을 했지만 좀 더 자세하게 그 부분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새벽 MC분께서 삼겹살집, 이름은 돈데크만이라는 삼겹살집을 창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창업 동기는 보시면 대학 졸업하고 회사원으로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안 오르고 한숨만 나오는 가운데 어떻게든 버티고 있지만 정년 후 삶이 막막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바짝 벌어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삼겹살집을 내기로 했습니다. 가게 이름은 돈데크만, 돼지고기의 돈, 됐다 쿠구만 이라는 뜻이자 내 가게가 돈이 됐구만, 많이 벌었구만 이라는 이중적 의미입니다. 자,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저희는 상호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돈데크만이라는 상표에 대해서 우리가 검색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누가 사용하고 있진 않는지. 그래서 키프리스라는 곳에 상표 등록 조회가 있어요. 거기서 검색을 해봅니다. 여기 가서 검색을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돈데크만이라고 하면은 이미 누가 출원을 신청해서 등록까지 완료가 되어 있어요. 이 상호는 다시 말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돈데크만이어도 이 상품 분류를 보면은 21류, 43류, 43류가 음식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걸 음식점으로 돈데크만이라는 상호를 누군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돈데크만이라는 상호는 사용할 수 없다. 이거를 모르고 시작을 하잖아요. 상표 등록을 조회를 해보지 않고 했는데 장사가 잘 됐어요. 심지어. 그러면 뭐가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되냐면요. 이 상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왜요? 이 돈데크만이 잘 되기 때문에 더 잘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 지금 문제를 제기해봤자 가게 하나잖아요. 근데 프랜차이즈로 확장을 하든 아니면 직영점으로 확장을 하든 잘 돼서 몇 개가 생기잖아요. 그때는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더 큰 합의를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살려둡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등록이 되어 있는지 꼭 알아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약간 오류가 있었는데 이 대자와 여기에 됐다 크구만의 대자는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돈데크만이 아니라 이 대자를 사용해서 돈데크만이라고 하면은 괜찮지 않나요? 라고 또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문가, 변리사분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43류 음식을 사용하고 있는 돈데크만이 선출원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디자인, 이미지가 다 의미가 비슷한 거라고 해가지고 출원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돈데크만의 그 돈데크만이잖아요. 우리 주전자 그거 8090 정도는 알지만 요즘에 이제 MZ세대들 그 친구들 이 주전자 모릅니다. 그래서 타겟의 범위가 이미 아저씨로 향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아이들 동반 고객에게는 야쿠르트도 줍니다. 그러니까는 이 분이 잡고 싶은 타겟이 명확하지 않아요. 보실래요? 사당역 5번 출구를 선택한 이유는 사당역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인천, 서울, 경기, 북부, 남부, 서울시민 모두가 모이기 좋은 교통의 요지죠. 그리고 등산을 하는 관악산 등산이죠.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무조건 내려와서 회식을 하는 명장소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약간 여러분들 보면은 60대, 70대를 잡고 싶은 건지 가정에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님을 잡고 싶은 건지 MZ세대들은 또 모르는 상황인데 이제 이런 부분의 일관성이 없고 타겟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 우리가 광어를 잡으려면 바다에 나가서 잡아야지 이렇게 강에 가서 광어 낚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미끼와 잘못된 낚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 및 인력 계획을 이렇게 보면은 직원 2명, 주방에 홀 3명, 5명으로 단촐하게 가려고 합니다. 4인 테이블 15석이 있는 동시 착석 60인 규모의 점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또 착석률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그냥 60석에 모든 사람이 다 찬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착석률을 70% 정도 계산을 해서 여기는 42명 정도 이렇게 꽉 차면은 손님이 들어오겠구나. 그래서 나중에 객단가를 파악하면은 전체 테이블 착석률에 따른 것들을 계산을 해보면은 1회 전에 매출 비용이 나옵니다. 또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주방 2명, 홀 3명에 어떻게 보면 정직원 5명의 직원들이 근무합니다. 5인 사업장의 기준이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어떤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지 10시 이후에 5인 사업장이 되면은 무조건 1.5배의 급여를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맥주집들은 5인 이상을 써버리면은 새벽 2시, 3시까지 하면은 이 인건비 자체가 차라리 직원 한 명을 채용하는 비용이 훨씬 더 낮습니다. 고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해지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이 근로기준법상.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5인을 만들 것이냐 만들지 않을 것이냐 계획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또한 주방 2명, 홀 3명이면 예상 매출을 여러분들이 계산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직원 1명이 판매할 수 있는 매출은 35만 원. 그러면은 5명의 직원이 하루에 팔 수 있는 매출은 175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매출이 약 한 150만 원이라고 했을 때 한 달이면 4,500을 팔아야 되는데 이 4,500을 팔 수 있는 테이블의 개수인지 단가인지 이런 것도 역산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력에 대한 매출을 예상해 보는 건 언제 좋냐면요, 우리가 양도양수할 때 가게 갔는데 거기가 권리가 1억이라는데 일하는 사람은 3명밖에 없어요. 이게 매출이 잘 나온다고 했는데 3명에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루에 100만 원, 한 달에 3천 정도밖에 못 찍는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유출을 또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대략 예상 매출이 나오고 또 그걸 통해서 여기는 인건비 관리를 잘하고 있네, 내지는 너무 인력을 과하게 쓰고 있네, 기준을 통해서 인건비가 효율을 내고 있다,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제품의 내용에서 도드람 돼지고기 150g 1인분 13,000원 판매한다고 했어요. 계란찜과 후라이와 볶음 멸치와 시원 동동 미니 비빔국수, 여기서 가격이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4,100원. 4,000원이면 4,000원이지 뭔가 싼 느낌도 전혀 안 들죠. 오히려 부가세 받듯이 비싼 느낌들이 듭니다. 그래서 4,000원 내지는 이렇게 4,900원 이런 가격이 오히려 훨씬 더 보기 좋다. 이런 가격을 왜 설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요크루트 값을 여기다 넣은 건 아닌지 막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 어쨌든 밑반찬으로 김치, 쌈무, 부추, 명이나물 무한 제공한다고 했어요. 전 여기서 이제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명이나물은 고깃집에서 반찬으로 주면 안 된다. 깻잎 논쟁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집어주면은 또 그로 인해서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웃자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주방에 2명의 직원을 사용하는데 과연 해낼 수 있는 건지, 볶음 김치와 볶음 멸치 이렇게 전처리 작업이 많은 것들은 요즘 반찬 잘 나오기 때문에 반찬 업체에다가 대서 반찬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찬을 밑반찬처럼 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면 이것 또한 다 1시간 일찍 나와서 준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쯤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게 다 인건비의 로스, 직원의 피로도로 연결돼서 이직률이 높아져 버릴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점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탄 계란찜 괜찮은데 개인적으로 뭐 된장밥이나 이런 찌개류가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일단 메뉴는 뭐 그 정도 말씀드리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타겟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 내가 잡고 싶은 고객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 이게 이제 여기에서 가장 좀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영업시간도 술손님 위주로 받기 위해서 4시에 오픈해서 낮술 손님도 받고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하는 2차, 3차 고객도 받습니다. 저는 이거 딱 보고 이거 호프집 아니야? 약간 영업시간이 맥주집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깃집은 점심과 저녁 장사를 또 해서 매출을 증대시키는 것들이 중요하고, 또 이왕이면은 요즘에는 선택과 집중, 사람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오후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만 장사하는 게 인건비도 많이 들지 않고 그냥 집중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 효율적인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지향한다고 해서 프랜차이즈를 기획해서 하면은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들 절대 잘 안 됩니다. 대부분 프랜차이즈의 성공은
개인 매장을 하나를 잘 운영합니다. 그런 매장이 2년 갈 거 3년, 4년, 5년 가고요. 그러면서 많은 손님들한테 소문이 나고요. 그러다 보면 줄을 섭니다. 줄을 서면 더 많은 소문이 나죠. 이렇게 됐을 때 누군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장님 이거 프랜차이즈예요? 가맹하고 싶어요. 이게 가장 올바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찾아가는 멋진 맛집, 그리고 한 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지역이 아닌,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매장이 거기만 가서 먹을 수 있는, 거기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런 곳을 만들어야지 이게 훗날 정말 가맹 사업도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김세병님의 창업 계획서는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